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부인 설란영 여사를 비하한 유시민 전 장관의 발언 파문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은 설 여사를 향해서 찐 노동자 출신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까지 왔는데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란영 씨의 인생에서는 갈 수 없는 자리다. 그래서 지금 발이 공중에 떠 있고 영부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폭언을 퍼부었죠. 유시민이 딴에는 머리를 굴려서 아들 문제로 궁지에 내몰린 이재명으로부터 시선을 분산시켜 보겠다고 시작했던 일이 아닌가 싶은데 훨씬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시민의 발언이 며칠째 논란이 되면서 심지어 민주노동당과 민노총, 한노총 할 것 없이 개딸들만 빼고는 온 국민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시민이 어설픈 해명을 했고 해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화를 북돋우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해명을 했으니까 국민들이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용서를 강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나 유시민이나 그놈이 그놈이다. 그 밥에 그 나물이다. 이런 비난이 쏟아지고 있고 선거 막판 이재명의 아들 음란 문자 및 상습 도박 문제와 함께 이재명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유시민은 논란이 증폭되니까 그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해명을 했는데 전혀 해명이라고 볼 수 없는 듣는 사람을 오히려 열받게 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유시민은 우선 표현이 좀 거칠었던 것은 제가 잘못한 것 같다. 예컨대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표현은 더 점잖고 정확한 표현을 썼더라면 비난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전혀 잘못이었고 표현상의 문제로 비난을 받아서 억울하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계급주의나 여성 비하, 노동 비하 그런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콕 집어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이 그랬죠. 이 말이 압권입니다. 유시민은 그런 취지로 말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설란영 씨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일 거라고 나는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말이 굉장히 꼬이면서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소위 말하는 내재적 접근법이라고 했습니다. 내재적 접근법이 뭐냐면 운동권에서 북한의 세습 독재 이런 것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우리 입장에서 북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내부의 입장에서 북한을 생각하고 이해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인즉슨 이번에도 설란영 여사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설 여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 발이 둥둥 떠다니고 제정신이 아니더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입니까? 안 하느니 못한 그런 해명이었습니다. 찐 노동자인 설란영 씨가 대학생 출신 노동운동가 김문수와 결혼해서 고향됐다. 이런 발언은 유시민이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아니고 설란영 여사가 그렇게 생각한 것을 자기가 알아차리고 이해했다. 그런 말입니다. 도무지 말 같지도 않은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명에게 물어보세요. 누가 이걸 해명이나 사과로 받아들일지.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어떻게든지 유시민이 저지른 불을 빨리 꺼야 하는 이재명은 어제 기자들이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자 유시민이 사과했으니까 국민들도 용서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용서가 아니라 사과로도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는데 무슨 용서입니까? 자기 멋대로 본인이 사과를 하셨다고 하니 우리 국민께서 용서하지 않을까? 이렇게 용서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유시민의 폭언뿐만 아니라 자기 장남의 음란 댓글과 상습 도박에 대해서도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옛날의 사소한 이야기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막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든지 자기가 그렇다고 말하면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로 들립니다. 며칠 전 자기와 자기 가족은 부정부패와 전혀 무관하고 또 자기 측근들도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왜 니네들이 자꾸 부정부패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느냐 이런 얘기와 똑같은 것이죠. 이준석이 제기한 아들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의 공소장에 범죄 사실이 모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내 말이 곧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오늘 세종시 유세에서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토론에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옛날의 사소한 얘기들을 갖고 그 아까운 시간을 보내느니 우리는 그런 것 거기서 따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친명 매체들에게 덮어라 이렇게 지령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그게 사소한 이야기 같으면 이렇게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정말로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이재명은 아들 문제를 앞으로 이틀 동안 그렇게 깔아뭉개고 지나가고 유시민의 여성 비하, 노동 비하, 고졸 학력 비하 등에 대해서도 그럴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뭘 그러냐 그런 식으로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아들의 문제는 깔아뭉개고 넘어가는 차원이 아니라 이준석한테 뒤집어 씌울 생각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계각층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구 후보는 여성 혐오 발언이자 노동자에 대한 멸시 그리고 엘리트주의라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노총도 계급적이고 성차별적인 발언이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즉각 사과하고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노동계의 이 같은 반발은 이재명의 노동계 공략의 악재로 급부상했습니다. 민주당과 사실상 한몸인 민주노총은 지난 20일 이번 대선에서는 공식적으로 어느 후보도 지지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노총이 유시민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재명으로서는 난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노동계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사하다 이런 평가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민노총은 통상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게 상식처럼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가 한국노동운동의 전설로 불릴 정도로 친노동계 인물이라는 점에서 노동계의 지지선언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준석도 30일 신촌뉴스에서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 같다. 노무현 정신이 무엇인가? 소탈하게 사람들과 소통하고 계급장 떼고 붙자. 그게 노무현이 항상 살아왔던 방식이고 정치를 이끌어왔던 방식인데 김문수 후보가 노무현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 출신 배우 김혜은 씨도 유시민을 겨냥해서 자기 인스타그램에 서울대 나온 학력이 어제 오늘처럼 부끄러운 적이 없었다. 누구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하하는 혀를 가진 자라면 그는 가장 부끄러운 혀를 가진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설란영 여사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존경한다며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법카 한 번 사용한 적 없이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설 여사님은 제 삶의 진짜 롤모델이다.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법카를 집어넣은 것은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의 법카 사용을 지적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지만 다들 이렇게 지켜보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 3일 대선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반영된 그런 투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시민의 발언은 오히려 김문수 후보를 돋보이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최근 뉴스에서 기호 2번 김문수 대신 제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데 오늘 홍천 뉴스에서는 유시민의 학벌 차별 발언에 대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목포상고 출신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산상고 출신이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여상 중퇴자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어서 학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태는 참으로 유감이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제 아내는 가족을 지키며 장사하고 아이를 키워냈다. 가장 역할을 해낸 아내가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또 1번 찍고 나중에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당해서 면회 와달라 얘기를 하지 마라 라고도 말했습니다. 설 여사는 오늘 뉴스에서 그야말로 유시민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설 여사는 저는 최근에 땅에 발을 닿지 않고 다닙니다. 제정신도 아니고 정신이 없어요 라고 말해 유시민을 간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욕을 하는 것보다 훨씬 강렬한 이미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사랑꾼인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울면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유시민의 폭언 이후 김문수 후보가 마음이 많이 아팠고 또 그 마음이 상했을 부인을 위로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는 말입니다. 두 부부 참 따뜻한 부부입니다. 설 여사는 남편이 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깝고 남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졌다. 이러한 계기를 마련해준 누구누구에게 더욱 감사합니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설란영 여사의 인기가 지금 최근에 장난이 아닙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캠프에서는 설 여사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느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설 여사는 이처럼 치솟는 인기에 최근 들어서는 직접 유세차에 올라서 연설을 하는데 정치인이 아닌데도 원고도 없이 말을 풀어나가는 것이 거의 수준급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설 내용도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겠다 이런 식이 아니고 김문수 후보가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여러분들의 소망을 해결하려고 무던히 노력할 것이다. 맞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식이었습니다. 무조건 해결해 주겠다는 말보다 훨씬 신뢰가 가는 그런 연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 여사는 말끝마다 맞습니까? 라는 말을 붙이곤 하는데 조만간 아마 코미디 프로에서 패러디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유시민의 도발로 시작된 설란영 여사 비하는 유시민의 의도대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의도였을 것으로 보이는 이재명 아들 논란을 잠재우는 데는 실패했고 오히려 이재명에게 새로운 부담을 덤터기로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시민은 이재명을 궁지로 몰아넣고 김문수 후보 부부를 한층 돋보이게 하는 특급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